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25일이고요. 네. 오늘 월급 타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 부러워요. 옛날에 나도 25일이 월급날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네. 자,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딱좋아님, 봉봉삼님, 백어클럽님, 황금옥수수님, 감우리님, 행복을 위해님,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희망으로님, 우리님, 주은님, 가치나님, 여호와 이래님, 배당먹자님, 인내와 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보겠습니다. 형준님 어서오시고요. 서남수님, 만사형통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인사는 엄청 잘하셨어요. 좋아요. 예쁜 하늘님 어서오시고요. 이나님, 찐마이님, 좋은날님, 유니콘님, 써니쌤님, 풍님, 부자님, 라니님, 굶주리니님, 최수아님. 굶주리님은 요즘에 계속 굶주리고 계시죠? 아, 나도 배고프던데? 네, 주식부자님, 부자오빠님, 백호님, 부자스톡님, 빨강망토님도 어서오시고요. 안녕. 조아맘님, 행복만땅님, 현우의 꿈님, 홍이엄마님, 그리고 김초심님, 신지영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자진 납세하세요. 자, 1%만 더님, 양보의 사탕님, 곰툼님, 까망이 냐옹님, 냐옹. 네, 흥묘네, 흥묘. 좋아요. 저와 함께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선택님, 패밀리 피싱님, 한사발님, 그리고 꿀벌님, 나는 행복합니다님, 류준영님, 트라이 암스트롱님, 송혜님 어서오세요. 네, 우리 행복을 위해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은 내년 하반기에 상장하는 회사가 있는데 확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주를 제 주식계좌에 얼마를 하면 넣어준대요. 그리고 돈은 법인회사로 넣어주면 된대요. 진짜일까요? 사기일까요? 이게 뭔 소리죠? 공모주를 주식계좌로 넣어주겠다. 네. 그리고 그 돈을 법인회사로 넣어줘라. 사랑해님, 오키님 어서오세요. 네. 그래요. 저는 9시에 칼같이 합니다. 전화로 왔어요. 아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 아니면 모르는 사람? 그게 중요하죠? 네. 전화가 왔다.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 이걸로 보셔야 돼요. 유튜브는 성투사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성투사만 치셔도 나오고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채널 이름입니다. 네. 모르는 사람이요. 네. 모르는 사람은 거의 90 아니지. 그냥 100이라고 쳐도 될 것 같아요. 100% 피싱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싱이 아니면은 뭘까요? 이거 장외 주식 같은 거잖아요. 네, 장외 주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장외 주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지. 저 돈 좀 주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딱 집어넣게 되면 그 회사는 뭘 할까요? 네, 여러분들한테 그 회사 주식을 넘겨주겠죠? 네, 거기까지는 진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상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가 없고, 내년 하반기에 상장하는 회사를 벌써부터 어떤 회사인데 이름이라도 알자. 그런 거 회사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상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확정이라는 것은 없어요. 네, 확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장이 쉬운 건 아니에요. 네, 상장이 쉬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행복을 위해님을 뭘 알고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을까요? 그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을까? 모르는 사람인데 무작위로 전화했겠죠? 네, 무작위로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무작위로 전화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피싱이거나 약팔이겠죠? 네, 자, 이 약 한번 먹어봐요.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근데 저한테 뭐라 할 수도 있어요. 그 진짜로 상장했는데요. 네, 그래도 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면 100개 중에 한 개만 망해도 우리는 망하는 거거든. 네, 이 위험을 안고서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죠? 99개, 100개의 전화가 왔는데 99개가 진실이고 1개가 가짜야. 근데 이 1개에 우리가 낚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뭘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해가지고 나한테 그게 돈 되는 거면, 물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부분으로 공모주를 팔아먹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공모주를 지금 네, 장애 주식 넘겨주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진짜라 그러면 장외 주식 그냥 파는 거예요. 네. 그럼 별로. 네.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가만있어 보자. 별콩님, 유연한 이티님, 안성현님, 굿데이님, 최소한님, 임진영님, 유튜브가 훨씬 편하죠? 네. 그래요.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 주제는요, 바네사님도 어서오세요. 오늘 방송 주제는 지수는 언제 오르나요? 뽀기님 어서 오시고요. 코코네님도 반갑습니다. 지수는 언제 오르나요? 아, 나 시장 더럽네요. 네. 미안해. 시장이 들어온 건 내 탓은 아닌데 괜히 미안한 것 같은 감정이 든다. 그죠? 자영님, 수비글님 어서 오세요. 내가 미안할 게 아닌데 혹시 왜 시장이 안 올라요? 왜 안 올라요? 왜 나한테 따지는 거지? 네. 왜 나한테 따지는 거야? 근데 왠지 내가 미안해. 왠지 내가 사과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막 그렇게 드네. 네. 근데 오늘 방송 주제가 그거예요. 지수는 언제 올라요? 네. YS 우승권님 어서 오시고요.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매수는 언제쯤 하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뭐 번외적이긴 한데, ENMC 왜 있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이거 왜 있다고 해요? 네. 월급 종목 왜 있다고 해요? 네. 왜 자꾸 손실이에요? 이거는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건가? 싶긴 한데,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내 탓하지 마. 아시겠죠? 네. 별콩님 반은 샀어요? 잘하셨어요. 뭘 사과하라 그래. 미안해요. 내 잘못이야, 내 잘못. 근데 천주교 다니신 분들은 아시죠? 천주교 다니신 분들. 천주교 다니신 분들은 거기 보면 그게 있어요. 저거 하시는 중에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도 내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나 말고 내 탓. 네, 니 탓, 니 탓. 네, 여러분 탓입니다. 여러분의 큰 탓이니까 내가 왜 주식에 들어왔지? 내가 왜 성도사를 만났지? 근데 말이에요. 지금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면 왠지 희망이 보여. 네. 지니케이님 어서 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죠. 무슨 말을 해드렸어요? 전문가가 더럽게 싫어진다, 미워진다. 나 저 새끼 보기 싫어졌어. 보기 싫은데 자꾸 방송에 가서 한마디 욕해주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어. 키보드로 막 XX 뭐 조카 신발 시건 뭐 이런 거 막 쓰고 있는데 썼다가 지웠다 자꾸 하고 있어. 그러면 시장 바닥이에요. 네? 시장 바닥. 추워서 이거 가디건이 파란색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더 파란 것도 있거든. 근데 요거는 좀 덜 파란색이라 이거 입었는데 안 될까? 그 속에는 그 빨간 거 입었잖아. 그다음에 오늘 모자 봐요. 모자 이거 소 보이죠? 소. 네? 소. 여러분들 다 소 한 마리씩 제가 드시게 해드리려고 소 딱 갖고 왔죠. 불장. 네. 시카고 불사 아닙니까? 가자 이거야.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야기 해드리겠다 이 얘기죠. 이거는 추워서 좀 추우면 안 되잖아요. 요즘 날씨 너무 추워졌어요. 파주 와보셨어요? 파주 오는 순간은 느낌이 달라져요. 딱 파주에 오는 순간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닌가? 러시아인가? 그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저는 기가 죽어본 적이 없는데 네. 기가 죽어본 적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궁금증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방송을 듣다가 도중이라도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죠? 우리 채팅방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종목 진단 빼고 다 해드려요. 아시죠? 연애 상담도 그때 해드린 거 아시죠? 네, 연애 상담. 그 여자가 자꾸 저를 피해요. 연락을 씹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되긴 차인 거지. 그건 차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아주 명쾌하게 질문을 딱 답변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질문하세요. 예전에 그런 걸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네. 카톡으로 질문하셔 가지고 네, 답변해 드린 적이 있었죠. 네. 더 좋은 놈 만나라고 했습니다. 모자가 모르겠어요. 한 20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쓰는 것만 맨날 써요. 네. 모자는 많이 있어도 쓰는 것만 쓰는 거죠. 근데 의미를 좀 두고서 씁니다. 의미를 두고. 원래는 빨간색 모자를 좋아하지만 의미를 두고서 이제 불장을 준비하자. 네. 준비 되셨습니까? Let's go. Let's go. 근데 야구 모자가 제일 쓰기 만만하잖아요. 농구 모자가 없어.
농구 모자나 축구 모자 이런 게 있으면 살 텐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야구 모자밖에 살 수가 없어. 뭘 다른 거 살 게 없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야구 모자를 샀습니다. 수영 모자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수영 모자는 로즈마리님도 어서 오세요. 자, 이제 그만 이제 원래 방송 처음에는 헛소리를 하는 거니까 처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 새끼는 방송을 열어놓고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원래 그런 방송이에요. 네. 네, 이거 황소예요. 로고 이거 황소입니다. 네. 성투사 그쪽은 황소. 네. 미쳐버린 놈도 미쳐버린 놈이래. 미쳐버린 놈님 어서 오세요. 네. 이 필명이 되게 이상한데. 네. 골프 모자. 제가 골프를 안 쳐요.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맨날 그냥 네, 백돌이에다가 그 골프를 치게 되면은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골프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남자는 몽둥이지. 그죠? 그거는 휠라 때문에 산 거고. 네. 그 조그만 데 가가지고 구멍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막. 네. 좀, 나하고 안 맞는데 큰 사람이잖아요. 네. 자, 어쨌든, 네. 그만하고, 네. 이제 시장 언제 올라가는지 한번 봅시다. 시장 도대체 언제 올라가요? 이거 사실, 제가 궁금해요.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 올라가요? 시장? 여러분. 이게 솔직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시장 언제 올라갈지는. 그날. 그죠? 그날은 꼭 오죠? 네, 그날. 그날이에요. 그날 올라가는 날인데. 뭘 자꾸 미쳐버린대, 다. 네. 맞아요. 원래 미남이었어요. 미안해요. 태어날 때부터 후광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짜잔. 근데 점점점 더 예뻐지는 것 같아. 왜 이러지? 가는 종목만 계속 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산 것들이 자꾸 파라고요. 그 다음에 그지 같고요. 무한대 양봉 부자님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자꾸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방송 들으면 괜찮아졌다가 또 다음날 아침에 시장 보면 그지 같고 마이너스 파란불 보면 또 열받고 막 간다고 했는데 안 가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 계속 거듭되니까 아이씨 도대체 장은 언제 올라간다는 거야. 분명히 제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왜 안 올라가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지금 올렸다 내렸다 했잖아. 그러면은 사람들 다 손절매도도 했고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갔고 그러면 바닥도 잡았고 근데 왜 안 올라가지? 네.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응? 그런 생각 하실 거란 말이야. 학습 효과가 지금 다 돼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갈 때도 팔고 내려갈 때도 팔고 있고 손절매도도 많이 나왔고 분명히 바닥 잡았다는데 왜 안 올라가죠? 둥천사님, 호두마이님 소외감 느껴요? 일로 오세요. 우리 같이 있어요. 왕따끼리 같이 모여 있으면 소외감 덜 느껴. 네. 백조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지 같죠? 그지 같은 게요. 바닥에서 이지랄을 하니까. 근데 바닥은 원래 그렇게 그지 같다고 해야죠. 바닥은 그지야. 그래서 네 보통 보면은 이제 한번 줍쇼 하시는 분들은 다 어디 있어? 서가지고 안 하잖아. 바닥에 누워가지고 한번 줍쇼. 그래야지 돈이 벌리는 거거든. 담비랑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바닥을 잡았다. 저점이다. 시장은 그렇게 좀 지저분하다. 다 좋아. 다 납득하겠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 근데 지수가 안 올라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무언가를 딱 결정해 놓고서 그 전의 시점에서 조바심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슈퍼버피님 어서 오세요. 최고조에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해외 여행을 가기로 준비를 했어. 이번에는 네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네 파리채를 하나 사오겠다. 파리에 가가지고 파리채를 사오겠다. 이거 되게 라임 좋은데? 네 오늘 괜찮은데 컨디션. 파리에 에펠탑 밑에 가가지고 파리채를 사오겠다라고 마음 먹고 여행 계획을 세웠어. 그죠? 여행 계획을 세웠어. 그러면은 이게 보통은 한 3, 4개월 전부터 세우죠. 네, 갑자기 우리 내일 여행 가자 짐 싸. 목적지는 파리다.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 4개월 전에 세우면은 이 3, 4개월 동안에 행복한 거야. 그리고 조급함이 계속 생겨요. 빨리 언제 오지? 시간 왜 이렇게 안 가? 이런 거. 하지만 그날은 오죠. 왜냐면 국방부 시계도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가니까. 다운 세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지훈님, 김영길님도 어서 오세요. 월급 종목도 지금 물린 거 되게 많아요. 그죠? 물론 수익 난 것도 많이 있지만 물린 것도 되게 많아. 근데 월급 종목은 사실 포트폴리오라서 제가 걱정을 따로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이번에 위메이드처럼 한 10배 가는 게 생겼어. 그럼 나머지 것들은 손실 나봤자 지가 뭐 마이너스 20% 정도 아니겠어? 많이 나면 30% 아니겠어? 이런 것들은 뭐 10개 모여도 끄떡 없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가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특별히 걱정은 안 하는데 종목을 딱 타겟팅 해가지고 난 요거 사야지. 근데 그게 혹 떨어졌어. 에이씨 그럴 수도 있지. 다른 것도 샀는데 또 혹 떨어졌어. 아씨 뭐 다 이러지? 이런 분들 분명히 있다고요. 그죠? 이런 분들 분명히 있어. 이런 분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그 월급 종목을 내가 만약에 샀는데 다 떨어졌어. 수익 난 거 하나도 없이 완전 올 손실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월급 종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월급 종목이라고. 월급 종목은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이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저도 아직 안 팔고 있는 거고요.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월급 종목 히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우리가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아주 좋은 건 뭐냐면 장이 내려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장이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장이 내려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장은 내려가면 올라간다고 그랬죠.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는 거고요.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거 걱정해야 되는데 내가 장이 좋을 때 손실이 나지는 않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 장이 좋을 때도 손실인데 장이 나쁘니까 더 손실 났어. 이런 분도 계시는데 보통은 장이 좋을 때는 플러스 손실 수익을 본다고요. 그러다가 장이 나빠지면 손실을 보는 거죠. 왜? 올라가면 내려가니까. 내려간 다음엔요. 다시 올라가죠. 종목을 언제 살까요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굶주리님. 네. 오늘 두 번째 주제가 그래서 매수는 언제쯤 하면 좋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 이야기 또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고 자 일단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 아주 폭락을 해가지고 완전 폭삭 그냥 주저앉았어. 그러면 더 큰 기회가 올 거고요. 이렇게 조금 내려왔어. 그러면 여기서는 뭐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는 종목을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가는 것만 계속 가요. 뭐만 계속 가요. 네.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막 이런 생각도 계속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가는 종목만 계속 간다. 그거 보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 어때요? 조급해지지. 자꾸 그걸 사고 싶지. 그죠? 그쪽 가고 싶죠. 안 보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봐요. 가는 종목 지금 잘 가는 종목 위메이드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위메이드 쳐다보면 아 저걸 지금 막 사야 되나요? 삼성전자 지금 사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삼성전자 이게 그날 방송을 할 때 이게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저녁 방송할 때 화요일날 오후 방송할 때 삼성전자 지금 살까요?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된다니까요. 네,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상투시장님 어서 오세요.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지수라는 것은요, 자기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가 가져가야 돼, 지가 가야 될 그 시점이 있고, 그 타이밍이 있어요. 나 이제 갑니다라고 얘기해요. 뭐, 옷도 안 갈아입고, 세수도 안 하고, 요즘에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막, 그러고 나가면은,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고 나가지만, 그럼 좋아. 그럼, 세수는 안 해도 되지만, 뭐, 빤스만 입고 밖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나 이제 나가요 라고 얘기하지만 난 지금 빤스만 입고 있어. 그럼 옷을 입어야지. 그죠? 그걸 하니까?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 시장 이제 올라갑니다 인데 지금 얘가 이제 막 침대에서 막 일어난 거야. 아우 그냥 그동안 몸이 아팠어. 미안해. 예. 몸이 너무 아팠어 그동안. 계속 그동안 어떤 놈들이 계속 공매도 때리고 막 그냥 주가 빠뜨려가지고 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이제 약 먹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제 누워 있다가 조금 이제 일으키려고 하는 상황이야. 이제 죽을 먹고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야 나가서 고기 먹자. 안 되지. 야 나이트 가자. 안 되지. 응. 누워 있는데 이제 일어나려고 이제 꼼지락거리고 있는데 야 나이트 가자 그러면 되겠어요? 아무리 나이트를 못 가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우리는 나이트 클럽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클럽을 가야 되겠죠? 네. 저는 태어나서 클럽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클럽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정말 슬픈 일이 뭐냐면 클럽에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클럽 사장님이 되지 않는 이상은 클럽에 들어갈 수가 없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안 된대. 불가리. 근데 이 정도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씨. 네. 근데 아무튼 뭐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제 흐름은 하락 이후에 저점을 꼭 잡아줘야 돼요. 네? 하락 이후에는 저점을 꼭 잡아줘야 됩니다. 저점을 잡아주는데 이게 급락일 때는 급등이 나오지만 급락이 아니라 슬슬 빠졌어. 뭐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이렇게 추세를 좀 어느 정도 만들면서 빠졌어요. 이렇게 되면 바닥을 잡는 구간이 항상 진행돼요.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가 투자하는 구간 쪽에서 여기가 제일 힘들어. 뭣도 모르고 얻어맞는 구간들은 안 힘들어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구간이 제일 힘들어. 갈 것 같은데 안 가. 뭔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젠 될 것 같은데, 뭔가 또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안 가.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네. 왠지 저 여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눈길을 주고, 웃음도 뭐, 그게, 미소도 지어주고, 아침마다 커피도 조금 갖다 주고, 네.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나하고 사귀지는 않는데, 이거 뭐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길들이기 작업이에요. 길들이기, 뜸들이기, 다 학습 효과. 그 구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구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이 구간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네. 이 구간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게 돼요. 못 올라가는구나. 또 내려가는구나. 박살이 나는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나한테 마음이 있어가지고, 커피도 타다 주고, 미소도 날려주고, 그냥 아침마다 안녕하세요 인사도 해주던 그 아가씨가, 쟤는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건가? 나하고 사귈 수 마음은 없는 건가? 그리고 내가 얘를 그냥 신경 안 쓰고 딴 데로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둘이 인연 끊어진 거지, 뭐. 그렇잖아. 때를 기다릴 때, 때를. 뭔가 건수를 만들어야 돼요. 얘도 건수를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 저놈 새끼는 언제 말 걸어주지? 막 그런 거. 나 오늘 밥 먹고 싶은데? 막 그런 거. 오늘 술 한잔 땡기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건수를 잡아야지. 그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건수를 잡아야지 돼요. 지금 주가가 올라갈 건수는 뭐가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 안 봅니다. 네. 뭐 다들 보면은 2파, 3파 이런 거 하는데 엘리어트 파동은 이거죠. 1파, 2파, 3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4파, 5파 나오면서 끝난다 이건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상승 중에서도 엘리어트 파동이 1파, 2파, 3파, 4파, 5파 해가지고 들어온다. 내려갈 때도 하락이 해 나온다. 이런 계속 이런 거 나와 있거든. 이거를 제대로 그을 수 있는 사람은 엘리어트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과연 나는 이 엘리어트가 와서 여기다가 파동을 한번 그어봐라 그러면 제대로 그을 것인가? 그것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난 이런 보조 지표는 보지 않습니다. 지수가 원래 사람들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네.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이 커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을 내가 두 개 다 들었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똑같이 두 개를 다 얘기했어요. 야, 누가 이번에 집을 샀는데 엄청 집값이 올랐대. 와, 대박이지? 야, 누구는 이번에 주식했는데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 거지 됐잖아. 두 가지 얘기를 똑같이 얘기해봐요. 사람들한테. 그럼 어떤 얘기가 더 많이 퍼졌을까? 요거는 조금 나가다가 말아. 근데 이 이야기. 야, 누가 거지 됐대. 야, 누가 이제 완전히 노숙한데 얼마 전에 서울역에서 만났대. 이런 얘기 엄청 커지. 부정적인 이야기가, 네? 부정적인 이야기는, 부정적인 감정은 원래 조금만 건드려도 팍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매스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주 작은 소식인데도 빵 터뜨려서 엄청나게 사람들 공포감을 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은 거의 대부분이 심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어디서 주가 폭락 나온다. 그럼 그쪽으로 엄청 많이 나가지. 나가던 사람들은 요즘에 사람들 시청자도 많지 않아요. 원래는 한 5만 명씩 와야 되는데 지금 많이 와봤자 몇백 명이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 맨날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좋긴 뭐가 좋냐? 안 좋은데 좋잖아. 근데 우리가 역발상적인 경우를 생각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졌으면 우리는 어차피 주식을 계속 갖고 가야 되거나 주식을 사야 되는 입장이야. 그럼 주가가 떨어졌어. 가격이 싸다는 입장 아니야? 그죠? 백화점에서 세일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세일하면. 물론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 한이 있더라도 백화점 세일하면 가격 엄청 싸졌다더라.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인데요. 요즘에 그 면세점이 잘 안 되니까 비행기에서 면세 품목을 파는데 그 책자 뒤쪽에 보면은 엄청 싸게 파는 게 있다면서요. 뭐 한 10만 원짜리를 뭐 한 7,000원, 8,000원에 파는 그런 제품들도 있대. 안 팔리니까 이거 빨리빨리 재고를 순환시켜야 되니까. 이런 거 얼마나 꿀입니까, 그죠? 네. 이런 거. 그러면 물건 가격은 내려가면 참 좋아. 어차피 내가 살 사람이야. 나는 어차피 매수를 해야 될 사람인데 물건 가격 내려오면 참 좋은데 그걸 가지고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이상하죠. 왜 물건가 왜 이렇게 싸요? 안 사, 기분 나빠. 그런 사람 없죠. 10만 원짜리 그 상품이 와가지고 네, 이 옷이 만약에 500만 원짜리다. 근데 5만 원에 팔겠대. 그럼 없는 돈이라고 해갖고 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500만 원짜리가 5만 원에 어떻게 나오냐? 안 살래. 기분 나빠. 나 500만 원 다 주고 사든지 아니면 안 살래. 이런 사람 없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떨어졌어. 그것은 일단 기분 나쁠 수 있지. 하지만 나는 안 팔 거잖아. 나는 세일이 아니야. 네. 나는 세일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주식을 팔면 세일하는 거지. 왜? 비싼 데 사가지고 싼 데 파니까 여러분들은 세일해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안 팔고 있어. 그럼 난 세일하지 않는 사람이야. 기업의 가치는요, 정해져 있어요. 그죠? 실적이 증가하거나 또는 환경이 증가하거나 또는 뭐 시간이 지나가면 기업 가치는 어쨌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럼 기업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주가가 세게 올라가거나 세게 내려가거나 오버하거나 언더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죠. 자기 가치를 잠깐씩 벗어난다고요. 그러면 기업의 주가는 항상 자기 가치를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많이 올랐으면 내려가고 많이 내려갔으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가치는 여기니까. 자,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나 이런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연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굉장히 고평가됐어.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고평가야. 지금 사시면 안 돼요. 대형주 하시면 안 돼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잖아. 근데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나중에는 포기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 대형주를 가지고 평생 가실 거죠? 그때는 뭐라 그래요? 네, 성투사 끝까지 가요. 그 사람 다 어디 갔니? 네? 끝까지 간다는 사람. 자식한테 물려주기는 뭘? 막 그러면서 자식 것 준 것도 다 뺏었지. 지금 높은 데서 안 사면 되는데 높은 데서 샀어. 부득이하게 샀어. 그럼 내려가는 걸 각오해야 돼요. 내려갔으면 끝나느냐? 세상 끝나요? 아니지. 더 내려갔어요. 가치보다. 그럼 올라갈 거 기대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장은 요런 포지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심리가 작용되다 보니까 자기 가치를 자꾸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을 그냥 갖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거 안 변하면 되는 거거든. 나는 주식 계속 꾸준하게 모아갈 겁니다. 떨어진다고요? 그럼 더 싸게 살 수 있겠네?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세일 안 하면 되잖아. 네. 여러분들은 싸게 안 팔면 되잖아요. 비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으로 수익 내는 방법은 간단한 거잖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나는 충분히 싸게 샀는데 가격이 더 내려갔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결국에는 비싸게 팔 거잖아. 안 팔면 되지. 나는 이 가격엔 도저히 못 팔겠어. 안 팔아. 장사꾼의 마음을 좀 가져봐요. 네? 여러분들은 자꾸 소비자가 되려고 하는데 장사꾼의 마음을 가져보란 말이에요. 나는 믿지고 못 팝니다. 근데 장사꾼들은 뭐라고 항상 나 믿지고 파는데 좀 사갈래? 나 엄청 싸게 사는데 나 뭔가 하나도 안 남았어. 안 남기는 거의 2배씩 남겨 먹잖아요. 다. 네? 강아지 이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개는 맨날 앞서가기만 하지 왜? 개새끼가 그냥 산책만 시키면 그냥 막 총알처럼 튀어나가요. 막 내가 끌려다녀 우게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쟤는 상한가인가 봐. 쟤는 불장이야 불장. 소인가 봐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면 피곤해서 팍 자요. 막 코 골고 자고 뭐 걔가 아주 상팔자예요. 가장 부러운 네 그런 생명체입니다. 뭐 어쨌건 간에
자, 나는 안 팔겠다.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나는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겠다 먹었다면 생각이 달라져야죠. 왜냐면 추세적인 부분에 따라 달라져야 되거든요. 나는 단기 트레이딩 해야 되겠다. 올라가는 거 보고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때 파시면 돼요. 이번에 CJ ENM을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CJ ENM이 지금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렸는데 사실 잠깐 살짝 뭔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죠. 분할한다, 물적 분할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ENM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뿡 하고 떨어졌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지금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예요. 오늘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푹 떨어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언제 나온 거냐면 지난 주말에 주가가 빵 튀어 올라간 게 라라랜드 제작사를 CJ ENM이 인수하겠다 해가지고 뭐 글로벌로 뭐 이게 나간다 어쩐다 설레발 쳐가지고 주가 빵 튀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같이 나온 공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적 분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가 조금씩 떨어지다가 갑자기 푹 떨어지는 이유가 하나금융투자의 증권사 리포트. 물적 분할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목표 가격을 조금 낮춰야 되겠어요? 얼마요? 23만 5천원. 16만원짜리 주식을 목표 가격을 23만 5천원 낮추겠대요. 난 이 증권사 리포트 자체를 안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주가가 만약에 더 떨어질 것 같다 생각되면 목표 주가를 왜 23만 5천원 놔두는 거지? 그러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야. 이거 너무 모순이지 않습니까? 난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예요. 왜 목표 주가는 23만 5천원이야? 23만 5천원이면 어디에 보이지도 않네, 씨. 여기 원래 내가 생각했던 가격이잖아. 네. 팔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가격이잖아. 23만 5천원, 그것도 목표 주가 낮춘 거야. 그리고 투자 의견은 지금보다 싸니까 매수래. 자, 물적 분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컨텐츠를 다 띄어낸대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LG화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딘 적이 있어요. LG화학.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한대요. 뭘로?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물적 분할을 시켜요. 뭐냐면 이건 배터리를 다 떼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을 딱 봐봐요. 이 배터리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딱히 투자할 데가 없었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었다라면 LG화학이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얘가 그걸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는 LG화학에다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LG화학에다 투자를 한 거지. 근데 이놈을 떼어내겠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씨 이거 봐라. LG화학을 왜 떼어내? 아니 LG 배터리를 왜 떼어내? 씨 그럼 뭐야? LG화학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런데 물적 분할이래. 물적 분할이니까 주주들한테는 이 주식이 하나도 안 와. 이거 봐라. 뭐지? 물적 분할은 일단 상장을 안 시키는 거예요. 네. 저는 리포트를 안 쓰죠. 그거는 저쪽 애들이 쓰는 거고, 저는 네, 리포트 쓰는 부서가 아니니까요. 저는 리서치 센터가 아닙니다. 저는 트레이딩이니까요. 트레이딩. 네. 저는 그래서 그러면서 항상 그 얘기 했어요. 왜 쟤네들 아니야 믿지 마. 막 이렇게 믿지 마 저거. 막 이런 식으로 속닥거리는 스타일이었죠. 네. 어쨌든 LG화학을 보게 되시면 배터리를 분할하겠대. 분사하겠대. 그래갖고 근데 물적 분할은 일단 당장 상장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적 분할이 딱 되고 나면 이 지분을 회사가 다 가져가. 100%예요. 100% 가지고 있어. 사람들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지금 투자할 수 없잖아요. 투자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 그래서 울겨먹어 겨자 먹기로 LG화학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상장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얘기가 달라져.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배터리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LG화학을 샀잖아요. 그죠? 배터리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LG화학을 샀잖아. 근데 LG화학은 더 이상 살 게 없지. 왜? 얘는 화학주잖아요. 이제 남은 건 화학밖에 없잖아. 그러면 배터리는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일로 가겠죠. LG화학 했던 사람도 일로 넘어가야 되겠지. 앞으로 배터리 쪽에 투자한 사람도 LG 에너지 솔루션 가겠죠. 회사 입장에서는요.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상관없지. 근데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신주 발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원래 100% 비중을 갖고 있었지만 내 비중은 60%든 70%든 내려가게 돼 있어요. 최대 주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모주가 막 퍼지면서 돈을 더 많이 모으게 돼요.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LG 화학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요. 이 투자에 대한 그 포지션들이 축소가 되잖아. 물론 그걸 축소라고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 회사가 커지니까요. 근데 축소라고 보기 좀 어렵겠지만 일단 지분적인 부분을 보면 축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악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LG화학은 나가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몰려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CJ ENM이 물적 분할을 하겠대. 물적 분할하는데 CJ ENM은 콘덴츠 회사예요. 콘덴츠를 다 떼어내 가지고 물적 분할을 시키겠대요. 똑같은 거 아니야? 야, 그럼 콘텐츠를 다 떼어내면은 도대체 얘들 뭔데? 여기다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 지금 콘텐츠 보고 여기다 투자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분 100%로 물적 분할을 하겠다. 네. 자, 요것은 지금 악재냐 호재냐? 요 상태가 되는 거죠. 뭐 라라랜드를 인수하든 뭐 어쨌든 간에 뭐 이거 다 떼어내서 일단은 콘텐츠라는 하나의 뭐 ENM 콘텐츠 이런 식으로 물적 분할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악재가 될 것이다 해서 이제 주가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CJ ENM은 먹을 거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요. 물적 분할을 했는데 상장을 안 시키면 돼. 네. 상장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상장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그건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아직은 알 수가 없고 CJ ENM 입장에서는 뭐냐면 물적 분할을 하겠다가 아니라 검토 중입니다. 근데 검토 중은 거의 대부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인데 생각해봐요.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상장을 시키는 거, SK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을 한다고 상장을 시키는 거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짧은 기간 내에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컨텐츠에 투자를 하려면 어디다 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요. CJ ENM에 투자해야 돼요. 물적 분할 할 때까지 기다렸다 난 그때 할래. 그러면 안 사는 사람이지. 근데 나는 컨텐츠 쪽에 투자를 좀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CJ ENM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 물적 분할을 하든 물적 분할 할아버지를 하든지 간에 이 기업이 그 물적 분할하는 기업을 상장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장 계획은 없어요. 지금. 당연히 물적 분할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이지 추진을 뭐 진행하고 있거나 뭐 언제 물적 분할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죠. 자, 물적 분할을 하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상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미리 땡겨가지고 우리가 굳이 살펴볼 이유가 있나 없나? 없죠. 없어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회사 입장에서 문제가 전혀 없어. 근데 배터리를 띄게 되면 사람들이 상장했을 경우 문제가 생긴다. 근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요? LG화학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팔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충분히 있죠. 근데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 그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LG화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지. 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CJ ENM은요? 올라온 게 없어요. 뭐 올라왔대 이게? 올라온 거 뭐 있지? 어디 올라왔어?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는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새끼들 또 약친 거 아니냐. 네. 월봉 잠깐 볼까요? 월봉에서 넘어가게 되면 저는 이게 2만원만 넘어가면은 요게 한번 튀어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23,500원, 23만, 2만원 아니 20만원. 네. 한번 튈 거라 생각해요. 20만원은 어떤 구간이냐면, 이게 월봉상이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에요, 여기 저항대. 네. 여기.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그 저항대. 그 저항대 넘어가면 굉장히 좋아질 걸 생각해요. 근데 이 기업이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오르고 내리고가 있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럼 지금 뭐예요? 우리는 매수를 여기서 하거든요? 이런 데서. 그때도 여기서 했나요? 이거 그때 사가지고 한번 팔아먹고 다시 사가지고 또 팔아먹고 뭐 그런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샀는데 수익이 나다가 이번에 며칠 떨어지는 바람에 네 매수가 근처예요? 아니면 손실이에요? 뭐 하여튼 뭐 근처까지 왔어. 다 내려왔어.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위치까지 다 왔어. 그럼 뭐예요 여기서? 걱정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걱정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직은 걱정 안 해도 되죠. 주식이라는 거는 일단 그래요. 이게 만약에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상장을 시킨다. 그럼 이건 대단한 악재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껍데기가 남아요. 지주회사가 될 수도 있어. 그냥 난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지가 하고 있는 게 콘텐츠인데 이걸 다 띄어서 그냥 물적 분할 해가지고 상장을 시켜버린다 그러면 얘는 뭐가 남냔 말이야. 여기다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냥 여기다 지분 갖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건 어려운 거지. 근데 지금 당장은 과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LG화학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물적 분할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폭락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요. 외국인들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그랬죠. 왜냐하면 투자할 때가 이거밖에 없거든.
근데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한대.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지. 1월 달에 상장한대죠? 그럼 이제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이제는 못 올라간다고 봐야 돼. LG화학은 이제, 네, 역사의 뒤안길로. 그 물려는 사람들은 이제는 탈출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뭐 배터리 이슈가 나와도 LG화학이 움직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외국인들 매수기 많이 들어가는데 얘네들 다시 나오겠지 뭐. 네. 아니면 뭔가 다른 쪽에서 뭐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업에게 거는 다른 기대가 있든지 뭐 그런 쪽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ENM은 지금 그런 이슈가 아직 너무 일러요. 네, 너무 일러요.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것도 약간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가 23만 5천 원인데 매수 의견을 주고 지금 리포트를 나쁘게 썼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악재는 악재예요. 악재는 악재인데 지금 이 정도까지 주가가 순식간에 지금 몇 프로 빠진 거예요? 20%. 20%요. 3일 만에. 이 정도 빠질 만한 악재냐? 이 정도 빠질 만한 액션이냐? 이건 좀 아니지. 그 다음에 안 빠지고서 버티고 있었던 주식을 끌어내린 애들이 누구야? 증권사 애들. 뭔가 약팔이 같은 느낌이 난다는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위에서 산 사람들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밑에서 산 사람들은 괜찮아요. 저는 전략을 어떻게 들었냐면 이놈이 이렇게 변화를 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하실 분들은 단기 매도, 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요거 감안하고 보유 관점. 그럼 전략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 그죠? 단기로 팔아먹으신 분들은 팔아먹었겠지. 뭐 20 몇 프로 나왔을 때? 20 몇 프로예요? 30 몇 프로예요? 하여튼 뭐 수익 나온 거 팔아먹었을 테고, 장기적 보신 분들은 그래, 얘놈이 이렇게까지 들어오니까 요거 감안해가지고 한번 보자. 거기까지 들어왔네? 그럼 사실 걱정할 거 없잖아요. 주식은 밑에서 사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위에서 샀을 때 걱정이 생기는 거지. 비싸게 사면 항상 걱정이에요. 비싸게 사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뭘 하나 사려고 해. 개밥을 사려고 그랬어. 근데 막 인터넷에서 막 그걸 검색하잖아. 제일 위 꼭자리에 나온 거 그냥 사면 돼. 사면 되는데 그놈이 혹시 그놈보다 더 싼 놈이 있을까봐 막 검색하죠. 더 싼 놈 보이면 그놈 사겠죠. 같은 가격인데 무료 배송 사겠죠. 이해되세요? 위에서 산 사람은 항상 걱정이야. 내가 비싸게 산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싸게 산 거 같아.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걱정이 없지. 이것보다 더 비싼 가격은 없어. 아니, 이것보다 싼 가격은 없어. 그럼 괜찮아요. 내가 지금 저점에서 샀다 생각되시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올라온 게 없어요. 네. 뭐 공매도 치기도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뭐 올라간 게 있어야지 공매도 치든가 말든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매도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이놈들이 원하는 거는 기관적 매도만 오늘 조금 나온 것 같은데, 이 정도 물량 가지고 이렇게 빠졌다는 것도 좀 애매한 거기도 하고요. 네. 비싼 건 좋은 거 아니냐고요? 같은 제품일 때. 네. 같은 제품이요. 오늘 기관적 매도. 이거 공매도 아니야? 하여튼 뭐 리포트를 통해서 지들이 차익 실현하기 위한 어떤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더 싼 가격에 사기 위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악재는 악재예요. 물적 분할은 일단 기업에게는 무조건 악재입니다. 기업에게는 악재가 아니라 투자자에게 악재예요.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나중에라도 이제 뭐 상장에 대한 어떤 계획이 생긴다거나 실제로 물적 분할해서 콘텐츠 다 뜯어간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매도하고 쳐다보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새로 나온 이게 연말이 다가오니까 제가 사자성 하나 알려드릴게요. 송구영신이라고 해서 이 송구영신 기법이 있어요. 기가 막히지. 이건 전국 어디 가도 나한테밖에 들을 수가 없는 그런 기법입니다. 송구영신. 기업이 분할 재상장을 하잖아요. 뭐 인적 분할도 마찬가지예요. 물적 분할 하든 뭘 하든 간에 뭔가 새로운 놈 하나 만들어냈어. 이 원래 있던 놈이요. 뭔가 새로운 놈 하나 만들어냈어. 그럼 어떻게 돼? 기존 놈을 버리고 새 놈을 사라라고 했어. 그것이 바로 송구영신입니다. 옛 것을 보내주고 새 것을 받아라. 네, 송지우 이거 뭐라고 하지? 잉신 그러나? 송지우 잉신 그러나? 네, 아무튼간에 송구영신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분할 재상장에 대한 사자성어 잊어먹으면 안 되죠. 연말연시 되면 항상 생각나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분할 재상장에 대한 또는 분할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새 것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새 것이 안 나와? 그러면 옛 것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악재를 받아들이기에는 단기적 하락이 너무 세. 그 다음에 저점까지 들어온 부분이 너무 딱 떨어져 오는 거. 그 다음에 증거사 리포트가 너무 과해.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조금 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목 진단은 못해요. 네. 종목 진단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CJ ENM. 뭐 ENM 나온 김에 뭐 CGV나 이거 한번 봅시다.
CGV 계속 떨어져요. 아, 개떡 같네. 네. 개떡 같네. 그죠? 뭐 이런 주식을 뭐 좋다고 막 그렇게 해줬어요? 그때는 샀는데 올라갔어. 수익 났었던 주식이야. 왜 이래, 이가.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 11월 달 들어서 위드 코로나 된다고 하면서 떨어져. 뭐 이런 게 다 있지? 아니, 좋아진다는데 왜 떨어지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위드 코로나 돼요. 기업 실적도 좋아질 거예요. 근데 올라간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떨어져요? 그러게요. 왜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경기 회복과 관련된 부분에 있는 종목들인데 도대체 왜 떨어지는 겁니까? 이유를 좀 알고 싶죠. 매도가 많아서 그렇겠죠. 매도가 많아서 그렇긴 한데 왜 떨어지는 거야? 위드 코로나가 지금 뭐 확진자가 증가한다. 아니면은 위드 코로나인데도 여러분들이 여행을 안 가고 막 계속 그러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술만 먹고 막, 네. 술만 먹고. 왜 나도 손실 좀 보고 있을까? 몇 프로 빠졌을까요? 봐보자. CGV가 이제 거의 20% 달가네요? 네, 우씨. 아직은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아직은 돈을 못 벌어서. 근데 되게 웃기는 건 뭐냐면, 위드 코로나가 딱 됐어요. 위드 코로나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화관에 사람이 많아진 것은 뭐 조금 많아졌어요. 조금 많았어요. 여행 가는 사람들 수요도 조금 늘어났어요. 소비도 조금 늘어났어요. 근데 어디에서 가장 많이 되었느냐면, 사람이 어디에 가장 많이 몰렸어요? 하이트 진료는 어떻게 됐어? 그래서? 요것도 빠지네? 야, 요것도 빠지면 주워 먹어야 되는데, 그지? 아무튼 CGV니까. 어쨌든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이 다 내려갔다 이거야. 어디로 많이 몰렸어요? 술집, 밥집, 유흥업소. 네. 아주 난리입니다. 네. 아주 난리예요. 연말 연시, 뭐, 예약을 잡을 수가 없대. 네. 예약을 잡을 수가 없대. 어마어마하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길거리에 막 바글바글 막 엄청 나왔대요.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더 많아진 거야.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더 많이 소비가 이쪽으로 먼저 늘어났어요. 보복 소비? 이렇게 봐야 되나요? 요즘 늘어난 건 좋아. 근데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여기 이번에 지금 뭐 위드 코로나 돼가지고 11월 달부터 막 실적이 증가하기 시작했어. 뭐 카지노도 증가하고 영화관도 증가하고 여행도 증가하고 숙박도 증가하고 술집도 증가하고 뭐 다 증가했어. 다 증가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돈 번 거 언제 할 수 있어요? 언제 할 수 있어? 3분기? 아니지.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야지 알 수 있어요. 11월부터 12월까지 지난 4분기에 위드 코로나 영향으로 영화관 뭐 어쩌고저쩌고 실적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거 언제 발표해? 1월 15일 이후에 발표가 되겠죠. 네.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남아있는 건 뭐야? 사람은 많이 늘어난 것 같아. 근데 돈 벌었다는 얘기는 안 들리겠지. 당연하지. 집계가 안 되잖아요. 왜? 아직 이번 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내년 1월 중순쯤 돼야지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확진자가 늘어났어. 뭐 긴급 멈춤을 하네 어쩌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긴급 멈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거 멈춤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큰 문제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소식을 자꾸 듣네요. 네. 뭐 어쨌든 정부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풀어줬다가 다시 묶게 되면은요. 지금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한 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묶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반란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수도권만 묶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도권만. 그러면 또 원정이 나가겠지. 네,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니. 나는 이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좋아요. 지금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막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조성되면서 주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딱 느낌은 어때요? 실적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돈벌이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돈 잘 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어제는 한 명이 갔지만 지금은 두 명이 갔어. 그럼 실적이 증가해 무조건. 어제 한 명은 10,000원의 매출이지만 두 명은 20,000원의 매출이거든. 그럼 매출은 일단 증가해요. 순이익도 증가하겠지. 적자가 나왔으면 다시 이렇게 적자폭이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반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실적은 계속 증가하는데 주가는 떨어져요.
무슨 상황? 무슨 상황이에요? 실적은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져. 이건 무슨 상황을 해야 돼? 저평가 상황이잖아. 저평가요. 기업이 돈을 계속 벌어들이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져요. 그럼 퍼가 계속 나아지겠지. 저퍼주가 되는 거예요. 저퍼주가. 저평가가 됩니다.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들어갈 때는 이런 것들 다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4분기 실적은 언제 나온다? 내년에 나와요. 네. 내년에 나옵니다. 실적 증가하기 시작한 지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아, 주가 왜 빠져요? 실적 좋아진다면서요? 뭐 좋아졌다면서요? 좋아지고 있지. 좋아지고 있죠. 네? 좋아지고 있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면 4분기가 끝나야 된다고요. 그 왜 미리 샀냐? 미리 안 사면 살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식은 미리 안 사면 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좋아지고 나서 빵 뛴다면 살 거예요? 위메이드처럼 이렇게 막 1000% 올라갔을 때 그때 가가지고 어이 많이 올랐네요? 아 내가 그때 봤는데 그 게임주 간다고 했잖아. 이제 좀 사볼까? 그런 사람은 없겠지? 네, 그런 사람은 뭐예요? 흑우. 흑우야, 흑우. 네, 흑우. 네. 그럼 위에서 사람들이 항상 그런 소리를 듣게 돼요. 환청인지 모르지만. 아따, 호구 왔는가? 그러면서 확 잡아채지, 그냥. 네. 위에서 살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주식은 미리 물리는 거예요. 물려도 괜찮아요. 어떻게 사라고 했어요? 조금만 사라니까. 네. 여기다가 또 전재산 다 집어넣었어요? 아, 이번에 영화 보니까 엄청 재밌었네. 야, 집문서 갖고 와. CGV 몰빵 치자.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백호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영화관은 사양 산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 여전히 많이 있고요. 영화가 꼭 그것뿐만 아니라 영화관에 가서 본다라는 어떤 느낌보다도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참여해가지고 제작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쪽도 분명히 네 메리트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관이 요즘에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대관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임 장소. 예전에는 제가 그런 거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영화 작전 나올 때 거기가 어디야? 구로 CGV인가? 거기가 CGV였어요. 그래서 그 영화관 하나 빌려가지고 작전 영화를 보고 틀어달라면 틀어줘. 그걸 틀어줘. 그 다음에 이거 듣고 여기서 한 2시간 강의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네.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집에서 보는 것과 영화관에서 보는 것은 또 감동이 다르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화관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비디오 방이나 이런 건 없어질 수 있지만 영화관은 없어질 수가 없어. 왜냐면 손을 잡아야 되잖아. 팝콘통에 같이 손을 집어넣었다가 네. 이렇게 눈길이 좀 마주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조그만 걸 이렇게 보는 것보다 네. 그런 거요. 네. 심야 영화 보면서 이렇게 막 네. 다 알죠, 뭔지. 애들은 몰라. 애들은 심야 영화 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뭐 그 영화관 가면은 이렇게 세 편 동시 상영, 무한 재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세 편 동시 상영. 6,000원 내면 하루 종일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막 잠도 자고 막 네. 해봤어요? 뭐, 영화가 3편이 동시 상영돼. 근데 와 그거 뭐 야 거기 가면은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막 그랬어요. 데이트도 많이 하고. 네, 깜깜해. 네. 근데 그런 데 가면은 이제 와요. 저는 이제 당해보진 않았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남자야. 그래서 3편 동시상영 보고서 이제 술 먹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좀 잘라고 그랬는데 어떤 남자가 옆에서 앉더래요. 그랬더니 자기를 자꾸 더듬더래. 갖고 소름이 이렇게 돋아가지고 막 도망쳤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랬다고. 네. 그런 영화관이 저기 옛날에 저기 가면 있었어. 연신내 쪽에 하나 있었고 3편 동시 상영하는데 네 그런 데가 있었고 서울 곳곳에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영화관은 없어질 수가 없어. 왜냐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돼. 코스잖아요.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자동차로 드라이브까지. 그 다음에 뭐 코스는 뭐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은 악재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악재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많이 사지만 않았으면 돼요. 나중에 더 사야 되겠죠.
자, 월급 종목은 계속 떨어질 때 그냥 놔두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나중에 월급 사면 또 사나요? 네, 또 사요. 월급 뭐 타봤자 뭐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좀 사면 얼마 사겠습니까? 뭐 사봤자 뭐 한 3천억, 4천억밖에 안 되지. 한 1조씩 집어넣으니까 3, 4천억밖에 못 살 거 아닙니까? 아, 책으로 봤어요. 27살은 잘 모르죠. 그거 조금 산단 말이에요. 조금 사. 그러면 이거 뭐 떨어졌어. 저는 떨어지든 말든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봤을 때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든지 주가 계속 떨어지진 않아요. 무조건 다시 올라가지. 올라가게 되면 그 타이밍에서 내가 월급 날이 겹치거나 또는 예수금이 남아있으면 더 살 거예요. 더 산다고요? 당연히 더 사야지. 그럼 평단가도 낮춰주고 물량도 더 확보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실적은 개선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요, 그냥 딱 한 가지만 봅시다. 그냥 그래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항상 보세요. 이런 질문이 상당히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실제로는 거부감도 많이 느껴요. 이거 세상 단순하게 살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해답이에요. 어렵게 본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단순하게. 가요 안 가요? 돼요 안 돼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런 걸로 접근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CGV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는 뭐 용평 리조트나 뭐 강원랜드도 좀 지랄 맞다 뭐 그런 얘기 나오지만 네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수익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많이 떨어졌어. 지금 강원랜드 지금 손실권 들어가 있잖아요. 밑에 산 사람은 아니겠지만 네 위에서 샀으면 손실권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잘 생각해 봐봐요. 네.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월급 종목을 매수할 때는 손실이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언급을 따로 안 드리고 있지만 월급 종목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높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왜? 월급 종목 같은 경우는요, 수익이 난 것도 많지만 손실이 나는 것들도 있어요. 손실 나는 과정을 지나간 다음에 수익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월급 종목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인데 내가 지금 뭐 만약에 여기서 샀다 이거야. 두세 달 이거 보려고 내가 매수한 건 아니거든요. 두세 달 동안 주가 빠졌어. 근데 어차피 내가 매도할 시점은 아니잖아요. 그냥 적금 넣었다 생각하세요. 1월 달에 넣어가지고 12월 달에 무조건 빼야 돼. 안 그러면은 돈을 못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1년만 갖고 가보자. 설마 1년 내내 주가가 떨어질까? 이런 종목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반드시 실적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개선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추세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는 금방이에요. 대신에 내가 막 이게 막 반토막이 마이너스 50%가 나고 마이너스 70%가 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반토막 안 났잖아 아직. 반토막 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반토막도 안 났잖아요.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 정도는 여러분들 시장 바뀌면 상황 바뀌면 금방 뒤집어져요. 이거 아직 체감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금방 바뀝니다. 금방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슬금슬금 내려가는 거에다가 이게 지금 희망이 없어.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희망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 규제가 들어갔다든지 이제는 카지노 가면 안 돼요라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가 이제 다시 뭐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시작이야 막 그러면 당연히 문제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끝나가는 과정에서 뭐 그죠? 그러든가 말든가 월봉 봐봐요. 가다가 떨어지는 거 그냥 저항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면 좋았겠지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지 뭐. 올라가면 또 이런 생각들 자체가 사라져요. 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내가 언제 손실을 봤었지? 좋아요. 막 근데 그때는 또 성투사가 너무 좋은 거야. 어우 저 새끼는 얼굴 잘생긴 게 어쩜 저렇게 주식도 잘하지?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된다고. 네. 그럼 그 얘기도 하게 된다고요. 지금은 아우 저 새끼 얼굴만 잘생겼지 뭐 아무것도 아니네 막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 네. 네. 이게 내가 단기로 접근하냐 중장기로 접근하냐 내가 크게 보느냐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오래 두고 보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가 있었어. 오래 보아야 이쁘다. 그런 거. 네. 오래 보아야 이쁘다. 보통은 기대감을 통해서 많이들 하죠. 뭐 계속 올라갔으면 지금 이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 못 했지. 그죠? 네.
이런 상황일 거라면 그 누구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 위드 코로나가 됐는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 사실 비정상적이거든요. 확진자가 늘어난다. 하지만 규제는 풀려 있어. 확진자가 늘어난다. 규제는 풀려 있어. 실적은 늘어나고 있어. 확진자가 늘어난다. 또 뭐 어쩌고 할 수도 있다. 그냥 원상복귀예요. 달라진 거 없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세요. 네. 오래 안 봐도 이쁘면 좋지. 그건 이제 장이 좋을 때. 장이 좋으면은 이게 한 번만 봐도 그냥 확 좋아. 그냥 한눈에 반하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세요. 지금 손실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매수 언제 합니까? 매수 도대체 언제 합니까? 그 매수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매수를 지금 여기서 물렸는데, 그래서 추가 매수 물타기 언제 하는 건데요? 네? 멋져요? 올림픽 심판이요? 네, 멋지라고 입은 거예요. 아, 날씨가 추워서. 그래서 매수 언제 해야 돼요? 매수. 코딱지 괜찮다, 그죠? 네.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인데,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 네, 개인 투자자. 우리는 기관이 아니죠?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자금을 집행한다. 우리가 운용사 아니죠? 운용사 뭐 운영하시는 분들도 방송 들을지 모르겠지만 운용사 아니죠. 큰 돈 가지고 쥐는 거 아니죠. 우리 뭐 슈퍼게임이 아니죠. 네. 뭐 대단하게 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냥 개별적으로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네. 장미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개별적으로만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해야 됩니다. 장미님 슈퍼채팅 만원 계속 감사합니다. 올라간 상황에서 매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뀔 때요. 요때를 항상 말씀드리죠. 상황이 바뀔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때요? 내려가고 있잖아. 건들지 마. 네? 건들지 마세요. 내려갈 때는 건들지 마세요. 아, 물렸는데요. 괜찮아. 괜찮다고요. 여기서 물린 사람도 다 수익이 났어. 어떻게 수익이 났을까? 주식은 망할 기업만 아니면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오니까 언제 그 올라오는 그 시점만 보면 돼요. 올라가는 거 눈이 있으면 다 볼게요. 이게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이게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그 질문만 하세요. 그냥 내 스스로한테 질문해. 지금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니? 아, 그래도 잘 모르겠다. 이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 봐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선을 좀 그어봐. 이러면은 위로 이렇게 그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아, 이게 올라가는구나. 이건 알 수 있겠지? 네.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지금 뭐야? 내려가고 있는 거지. 이건 올라가고 있는 거. 이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것도 모르면 개별 면담을 한번.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 지금 뭐야? 내려가고 있잖아요. 건들지 마세요니까. 매수는 언제 하라고요? 올라갈 때. 올라갈 때요. 올라가고 있을 때요. 제발 좀. 아우, 떨어져서 계속 물타기 했어요. 오늘이 세일인 것 같아서 물타기 했어요. 오늘 많이 내린 것 같아서 물타기 했어요. 그러다가 대주주가 되시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돈이 많이 들어가서 계속 물타기 해가지고 네가 좋다고 해서 나는 계속 살 테야. 나중에 왕창 사서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계속 떨어지면요. 그러면 개거품 무는 거야. 네. 유언으로 남기지. 성투사 방송은 절대로 듣지 마라. 저 새끼는 나쁜 새끼다. 막 그러면서. 네. 큰일 나는 거야. 네? 좋아요. 그것만 듣지 말고, 매매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사놓고 내가 좋아질 수 있는 타이밍이 어디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타이밍인가, 이걸 다 하셔야 돼요. 네?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물려있는 주식에 뭐 이렇게 내가 마음을 신경 쓰거나 뭐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바쁘시잖아요. 안 바빠요? 네? 5G. 5G는 자율주행 관련한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튀었죠? 네. 조금 튀었는데 좀 지켜봐야죠, 뭐. 근데 5G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말씀 따로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자율주행차에 5G가 들어간다, 통신망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계기 장비까지 같이 올라가면 안 돼. KMW나 이런 것들은 중계소 장비잖아요.
근데 이 장비를 가지고서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통신망 구축 뭐 해가지고 뭐 다 집어넣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아직 이게 5G 지금 다 안 터져요? 안 터지는 데 있어요. 저는 5G 잘 안 써가지고, 저는 5G 그때 한번 안 터지고 나서 짜증나서 안 쓰거든요. 근데 5G가 만약에 안 터지는 음영구역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많이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얘네들도 수혜가 될 수 있고요. 이미 설치는 다 됐는데 뭔가 이제 교신적인 부분에서 문제다 그러면 중계기는 못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세요. 내가 이게 자율주행차야.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여기 5G 통신이 돼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통신망 이렇게 해가지고 막 GPS랑 막 해가지고 막 뭐 이게 여러 가지 정보를 하고 내비게이션 하고 막 등등등 해가지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 여러 가지 정보를 막 주고받고 막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통신 뭐 부품, 장비 이런 쪽에서 어떤 포지션 나오겠죠. 여기 큰 탑에 세워져 있는 그런 중계기 장비가 아니라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5G가 조금 다른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통신 솔루션, 뭐 광 케이블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부품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감 그런 쪽으로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저것 다 모르겠다 싶으면은요, 그냥 올라가고 있다 생각될 때, 그럴 때 보세요. 뭐 밑에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예 이렇게 다 올라간 다음에, 요런 데서 매수하시거나, 이렇게. 그러면은 중간은 합니다. 네. 요즘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매수하시면 돼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응하실 때요, 요것도 잘 봐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런 것들을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가? 네. 언어의 한계를 느낀. 이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가 떨어져서 저점을 잡았어. 반등이 나가는데 급하게 뛰어 올라가면 또 이것도 안 돼.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그치? 올라갈 때 매수는 맞는데, 올라가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지지를 받고 다시 나갈 때, 이렇게 해야지 또 말씀이 맞는 건가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상승이 연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럴 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의 매수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해놨고 물려있잖아요. 그럼 종목들 한번 다 들여다보세요. 이놈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가 안 돌아서고 있는가, 저점으로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좀 보면서 그렇게 가시다 보면 분명히 타이밍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 타이밍이 내 거야. 네. 근데 그 타이밍에서 사람들이 매수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밑에서 손절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밑에서 손절해가지고 위에 올라갔을 때 매수를 못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매수를 싸게 하려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튀어. 그럼 매수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어. 물려있어. 아주 그냥 다행스럽게도 와장창 물려있어. 오케이, 좋아. 물려있으니까 올라가는 거 보고 그냥 겁없이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시고요. 맞아요. 자율주행은 카메라,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가상현실과 관련된, 지금 그 제네시스 쪽 내비게이션 보면은 그 카메라가 사진 아니지, 영상 촬영해가지고 실제 도로 모양 보여놓고 여기다가 내비게이션이 막 갖다가 저거 하죠. 네. 이거 굉장히 괜찮더라. 네? 괜찮더라고. 빨간 게 맞아요. 원래는 저 밑에 사신 분들은 빨간색이 아직도. 네.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위에서 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네. 위에서 산 사람은 걱정하는 거예요. 저 밑에부터 얘기해 드린 거 아닙니까? 네. 사실 휠라홀딩스도 지금 뭐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밑에 샀거든. 4만원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가 빠져봤자 얼마나 빠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런 거예요. 수익을 조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얻어맞게 되면 충격이 좀 덜해요. 우리가 이렇게 두툼한 옷 입고서 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권투할 때 이렇게 뭐 그 헤드기어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완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버퍼가 있으면 좀 괜찮아요. 그게 뭐냐면 플러스 나는 그런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먼저 벌어놓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완충 작용을 좀 해주게 됩니다. 계좌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많이 벌어놨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번에 깨질 때 조금 덜 아프지. 남들은 다 그냥 죽겠다, 막 반토막이다, 주식 다시 안 한다 그럴 때 나는 뭐 아직 괜찮은데? 난 아직 손해본 거 없는데? 응?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중이 커. 네? 비중이 커요. 많이 샀대. 꼭 보면. 내가 많이 산 건 자꾸 떨어져요. 왜요?
왜요?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많이 떨어지는 주식을 자꾸 물타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적정 비중을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마지막에 럭키 안타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 그죠? 네. 작년 정도 시점부터 보시면은 지금 뭐 마이너스는 아직 아니신 거예요. 저도 아직 마이너스 아닌데요. 뭐. 근데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맞지. 네. 마이너스가 맞아요. 마이너스가 제법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대형주 쪽에서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뭐 그냥 뭐 다 난리야 난리. 그 다음에 워낙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것들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 지금 위드 코로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물적 분할이든 뭐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것들 등등등 많이 봤는데, 삼성전자도 많이 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그거예요. 매수의 시점은 항상 정해져 있어. 떨어질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지금 현재의 악재일 뿐인데 내가 지금 현재의 악재를 보고서 매수를 한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오는 상황을 가지고 본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넉 달째 고통 반복은 아직은 괜찮아요. 저 이게 월급 종목 가지고 적립 투자하신 분들 또 아까 전에 잠깐 고민하셨는데 저는 무려 2년 동안 떨어지는 주식에 떨어지는 시장에 적립식 투자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네, 이거 계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아빠? 전문가 맞아? 네, 내 잊을 수가 없. 나 죽을 때까지 그거 기억할 거야. 이놈 새끼. 네, 아빠 전문가 맞아? 아, 나 지금 생각 열받네. 야, 새끼 그냥 또 열받네 갑자기 또. 어? 저는 이럴 때 그냥 매달 샀어요. 네. 어차피 아들 계좌이기도 했고, 네. 제 계좌에 들어간 것도 뭐 굳이 매달 이유 없잖아요. 네. 아들한테 주는 거는 어차피 아들 거잖아. 내 거 아니잖아요. 그거 떨어지는 거 말든가, 어차피 이 돈이, 저는 그때 그 얘기 했어요. 야, 이거 네가 돈 넣은 거 있어? 다 내가 돈 넣은 거잖아. 됐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왜냐면 이 방법은, 적립식은 떨어질 때든 올라갈 때든 항상 계좌에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 조금씩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지금 4달째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적립식 해야 되나요? 4달 가지고 무슨 2년이 떨어졌다니까? 2년이요, 2년. 네. 들어는 봤어요. 24개월. 24개월이요. 애가 2명 나와. 24개월이면. 네? 첫애 낳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둘째까지 나오는 시기가 2년이요, 2년. 2인 가족이 4인 가족이 되는 시간 동안 내가 주가가 계속 떨어졌는데 계속 매수했다니까? 내가 바보라서요? 멍충이라서? 아니겠죠. 나는 바보도 아니고 멍충이도 아니에요. 이게 시그널을 알기 때문이죠. 야, 떨어진 주식은요, 어떻게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망가질 시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이 뭐 우리나라 뭐 자본주의 붕괴돼가지고 그냥 우리 북한에 편입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못 사는 나라 돼가지고 IMF 다시 와가지고 그냥 막 우리 뭐 그냥 빈곤국가 돼가지고 저 아프리카처럼 먹을 거 없고 막 땅 파가지고 뭐 흙 먹고 그냥 나무 뿌리 베껴 먹고 이게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세상은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평균 그런 부도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10억? 그냥 10억 정도 있으면 그래도 좀 살아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억이야. 100억은 있어야지 좀 사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부자의 기준이 바뀌었어. 어? 부자의 기준이 100억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몇십억 정도만 있어도 잘 사는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100억으로 부자 기준이 바뀌었다고요.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툭하면 뭐 1000억 벌었다 뭐 몇백억 벌었다 뭐 근데 뭐를 버는지 모르겠지만 네. 100억으로 번 거예요. 100억이 돼야 돼요. 100억. 근데 이 사람들이요, 만약 진짜로 주식을 100억으로 벌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사가지고, 얘기 다 들어봐요. 다 똑같아. 무슨 얘기 했어요? 사놓고, 떨어지면 더 샀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올라갈 때도 더 샀어요. 처음부터 몰빵 안 쳤어요. 몰빵 쳐가지고 단타로 막 치고받고 해가지고 난 100억 만들어서 이런 사람 없어. 주식 어떻게 해서 떨어져도 나는 더 샀어요.
아니 어떻게 떨어지는 주식에 계속 살 수 있었어요? 회사를 믿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걸 보고서 맞아 믿을 만한 회사니까 맞아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맞아 뒤로 돌아서는 저 새끼가 사기꾼인가 이씨. 주식은 거짓말 안 해요. 네? 주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주식은 지금 당장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어요. 괴로울 수는 있어. 왜? 시장 자체가 거지 같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끝나는 거야. 꿈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네? 꿈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이젠 끝났어. 기업이 그럼 망할 거예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결과물만 보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장기 투자자잖아요. 단타 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 여러분들 장기 투자자 아닙니까? 장기, 멀리, 긴 기간 멀리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에요? 대부분 아니지. 근데 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해놓고는 한 달 지났는데, 두 달 지났는데 주식이 안 올라오고 미치겠어. 자꾸 빠져요. 네. 이제 2달 됐거든요. 이제 3달 됐거든요. 이제 조정 4달 받았거든요. 4달 동안 계속 빠지기만 했어요. 여러분들은 10년 장기 투자한다 생각하면 4달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또 나와. 나중에 조정이 더 긴 거 또 나온다고요. 이렇게 막 2년씩 조정받는 것도 나온다. 이럴 때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이거 이런 조정에서 여러분들이 못 버티고 나면 다시는 주식 투자 못합니다. 나중에는 더 센 거 나온다니까요. 더 큰 것도 나와. 이런 거 안 맞을 것 같아요?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거 안 맞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계속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전문가 생활할 동안 이런 걸 2번 맞았어 벌써.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자빠지는 걸 지금 이것까지 합치면 3번 맞은 거지.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면 계속 커지게 되어 있어. 왜냐면 주식이 계속 불려주거든요. 내가 지금 10만원씩 넣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아들한테 15만원씩 매달 집어넣었어요. 한 달에 얼마 되겠습니까? 뭐 없어. 한 달에 15만원씩 넣으면은 1년 해봤자 얼마입니까? 15만원 곱하기 12는 얼마요? 얼마 안 되지. 그죠? 얼마 안, 180만원. 맞죠? 180만원. 얼마 안 돼. 근데 지금 얼마 돼 있다고요? 1500. 1500원 이제 무시 못하지. 15만원, 에게! 그랬는데 지금 1500 돼 있어요. 애가, 그럼 이걸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무시할 수 없지. 투자는 그런 거예요. 이럴 때 고통을 참고 지나가면 세게 치고 넘어갈 때 화끈하게 보상받습니다. 고생했죠? 수고하셨어요. 연말 보너스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1년 내내 그냥 죽도록 고생하다가 11월 달에 딱 나가버려. 그 연말 보너스 못 받아. 힘들어도 한 달 더 버텨야지. 그죠? 연말에 보너스가 두둑하게 나옵니다. 연봉만큼 나오는데 나는 11월 달에 에라 더러워. 김 부장이 싸워서 짜증나. 나갈래. 그럼 연말 보너스 못 받는 거야. 조정 받을 거 다 받고 힘들 거 다 힘들고 성주사한테 욕할 거 다 하고 그러고 나가면 뭐가 되는겨? 그냥 나쁜 사람이지 뭐. 그냥 주식에 실패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평생 주식에 대해서 앙금이 생기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변에 주식한다 그러면 너 자녀들한테 모아놓고서 유언으로 남기지. 너희는 절대로 주식하지 말거라. 네? 여러분, 주식 투자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기로 뭐 치고 빠지는 것도 물론 방법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적립식으로 끌고 가면서, 또는 하락장에서 한번 사놓고, 그냥 다시 돌아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사는 거. 뭐 이런 식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은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올라갈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건드리지 마. 대신에 내가 내려가도 괜찮은 만큼만 사요. 제발, 요것만 좀 잘하세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되게 힘든 게 뭐냐면 그 주식 어떡해요? 비중 많은데?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그죠? 그건 걔가 올라가야지만 해결돼요. 그죠? 비중이 많아졌어. 뚱뚱해졌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막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막 200kg 나가. 그 내가 가서 런닝머신 위로 올라가야지만이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내가 비대해지면 문제예요. 네?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아니고 정상 체형이야. 근데 뭐 이렇게 뭐 저런 거 있잖아요.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내려왔어. 그냥 조금만 하면 되잖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만큼 돼 있으면 나 얼마나 고생해야 되겠어요. 그놈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딱 잡고 있으니까 계좌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물려있으면 돼요. 골고루 물려있으면 이것들은 시장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세는 타겟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가세요. 그리고 월급 종목들은 뭐 손실이 나든 어쨌든 간에 일단은 저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꼭꼭 삽니다. 저도 계속 삽니다. 네? 저도 계속 사고 있어요. 계속 사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봐요. 내가 바보라서 나는 손실 나고 있는데 괜찮아요. 나도 안 팔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 막 꼬시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삽니다. 아시죠?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여러분들한테 10,000원에 얘기했으면 저는 11,000원에 사요. 그럼 손실이 나면 내가 더 많이 났겠지. 수익이 나면 내가 더 조금 날 테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넌 속이 너무 좋아서 난 돈이 너무 많아서? 아니요. 우리 집 쌀 떨어져 있어. 맨날 쌀 떨어져요. 맨날 쥐가 배가 고파가지고 집을 나가고 있다니까. 우리 집 쥐가 살던 쥐가 서생원 어디 가니? 그랬더니 너희 집은 쌀이 없잖아. 그러면서 곧 배나리 곧쯤 메고 나가더라고. 야, 그 쥐를 쫓는 방법은 쌀이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지.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요거를 다 겪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겪어보신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지? 나 이거 다 겪었어, 이거. 다 겪은 거야. 이거 리먼 사태 때도 겪어봤지. 이것도 다 겪어보고 다 겪어봤어요.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그때 팔면 다 후회했어. 그때 판 사람은 다 후회했다 이 얘기야. 왜요? 무서워서 팔았는데 다 후회가 되더라.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시간만 잘 해결하세요. 지금 뭐 여러분들 전문가 가입해서 뭐 하면은 돈 잘 벌 것 같지.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그래서 전문가 가입하는 얘기도 안 하는 거고요. 네. 좋을 때 사세요. 좋을 때.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을 때는요. 잘 보세요. 전문가 가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전문가 가입하면 무조건 수익 난다? 절대 아니야. 네? 장이 올라갈 때는 더 많이 플러스가 나는 거고요. 장이 떨어질 때는 더 조금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장 빠지는데 나라고 뭐 별 수가 없어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시장에 무조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빠질 때 그냥 떨어져요. 근데 그래도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래도 그렇게 망가져 있는 포트폴리오 물론 손실 나고 있으니까 짜증나요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회생 불가능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괜찮아요. 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회복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뭐 회생 불가능 완전히 뭐 그냥 내 심장 심정지 오고 막 여기 뭐 인공호흡기 꽂고 있는데 뭐 거기다 대고 괜찮아요. 뭐 금방 뛰어다닐 거야. 뭐 이런 소리 안 하지. 응? 이런 소리 안 하지. 그리고 지나간 종목 뒤져서 매수하지 마십시오. 네. 지나간 종목을 알려줄 수 있냐고요? 안 돼. 그거는 뭐 공개된 주식이긴 합니다만 이미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지나간 거 사시면 안 돼요. 매매 타이밍은 항상 그 위치. 중간중간에 물론 사야 될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네 찾아보면서 공부하세요. 무료 방송에 다 녹화가 되어 있어. 월급날은 10일날이니까 10일날 거 방송 그 근처만 찾아가지고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쪽 가야 돼요. 제발 여러분들은 그렇게 갑시다. 잘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우리 집에 쌀이 다시 쌓일 거 아니야. 공양미 300석이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서생원까지 집을 나가고 있는 상황에 이런 국가적 위기예요. 국가적 위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주식 투자로서 그냥 실패를 해가지고 그냥 막 집안이 폴싹 가라앉았어. 그러면 지역 경제가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빈곤국가가 떨어지게 되죠. 경쟁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글로벌에서 막 지원이 오려고 하다가도 쟤네들은 글러먹었어. 그럼 우리나라 그럼 세계 경제가 막
박살이 나고, 그 우주에서 외계인들 보고 있다가, 야, 드디어 지구가 만만해졌군. 침공 들어가자. 우주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이 돈만 잘 벌어봐요. 행복지수 높아지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우주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 보이는 것을 매달 사는 것이 아니라 월급 종목도 사놓고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걸르세요. 걸렀다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다시 조금씩 사모으시거나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절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매매를 여러분들 이 적립식이든 뭐든 이걸 뭐 그냥 한 종목에다 몰빵 쳐가지고 쫙 사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냥 그거는 근데 이렇게 장이 빠져버리거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못 버텨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샀다 팔았다는 것을 내려가는 타이밍 올라가는 타이밍 잡아가지고 항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올라갈 때 사자. 그렇게 하면 좀 덜 피곤합니다. 네,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네, 저는 고급만 입죠. 네, 나 고급지지 않으면 안 하잖아. 이 강의 자체도 고급이잖아요. 근데 입만 열면 고급이야.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자,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 인상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일단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내년 1월에도 금리 인상하겠대요. 지금 1%예요. 1%인데 금리 인상 또 하면 1.25가 된다는 얘기인데 미국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할 생각이 없어요. 금리 인상은 지금 할 생각이 없어. 테이퍼링 일단 끝나야지 금리 인상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빨라봤자 내년 여름인데 내년 1월에 금리 인상을 또 해버린다. 이거는 조금 오바 같아요. 그래서 이주열 총재가 지금 금리 인상에 뭔가 삐를 좀 받은 것 같아. 오, 좋은데 막 이런 거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도 문제인데 한 번 더 올리잖아요. 그러면 은행권 대출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네,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기존 대출자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대출 규제는 깐깐해진 상태에서 대출이 안 나와. 거기에다가 대출 금리도 높아져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전세 대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파트 새로 들어가려고 입주 받아놓은 물량인데 잔금 대출이 안 나온대. 그러면 이거 다 급매물 나와요. 집값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요. 없는 사람은 없어지게 되고 있는 사람만 그 물량 잡아가지고 하는 거야. 우리 IMF 때 기억나세요? IMF 때 어땠어요? 있는 놈은 더 많이 가져갔어요. 급매물 나온 거 다 잡아가서. 그때 가격이 싸진 것 같죠? 아니야. 그건 가격이 싸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싸지면 뭐예요? 어차피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데. 그건 가격이 싸지는 게 아니라 집값을 잡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뭐 0.25 오른다고 뭐 큰일 납니까? 이게 아니라 네.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금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만약에 금리가 또 올린다 그러면 시장이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네. 자, 파월 의장이 재선임된 것은요. 좋은 소식이라고 일단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 정책의 어떤 수장이 있잖아요. 어떤 기관의 수장이 있어. 얘네들이 이제 정책을 만들어가요. 우리나라도 정부가 있잖아요. 이번 정권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전혀 정책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정권 싹 바뀝니다. 정책이 다 바뀌어요. 원전 지금 탈원전이지만 다시 원전 시작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싹 바꾸게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 같은 데는 세계 가장 중심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니지. 어쨌든 그 뭐요, 달러를 찍어내는 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걔네라고 보시면은 그 은행의 중심, 네, 경제의 중심, 경제 대통령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 경제 대통령 보는 게 파월인데 얘가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정책이 있어요. 테이퍼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떻게 조절하겠다라는 거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먼저 잡겠다라는 등등등 해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파월이 갈렸어.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 이 사람이 만약에 같은 생각 갖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다른 생각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싹 갈아엎습니다. 테이퍼링은 뭐 됐어 한 방에 끝내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테이퍼링 더 길게 늘려갑시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정책의 변화가 생기면 시장이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는 거, 변수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호재예요. 그 다음에 지금 파월 의장은 어디에 걸고 있냐면
고용이나 뭐 이런 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일시적입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년. 일시적 1년이야. 일시적 1년인데, 1년 넘는 이제 이런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일시적입니다. 얘기해놓고 나서 뭐라고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이게, 계속 올라가면은, 뭐, 다시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일시적 얘기하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지금 이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는 게 증가율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물가가 당연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요만큼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물가가 10% 올랐다. 그러면 증가율이요? 이제 5%대로 떨어지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2%대로 떨어지겠죠. 이거는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다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아니면은 뭐 전분기 대비해서 지난번 대비해서 점점점 증가율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뭐죠? 인플레이션 안정화되고 있다 쪽으로 얘기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파월은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해서 괜찮네요. 테이퍼링 뭐 원래대로 가시죠. 금리 인상은 올 가을쯤에나 하시죠. 등등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서 그 인플레이션 지표를 얘는 시간을 대고 보고 있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줄어들 것이다. 눈가리가 아웅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어차피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또 안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파월이 되면은 이게 안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악재라고 보는 부분들은 이제 파월은 이제 인플레이션만 지금 생각하면서 통화 정책을 따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뭐 더 비둘기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뭐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잡고, 뭐 고용은 고용대로 잡고, 뭐 이렇게 조금 정책적 변화가 나오면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런 식이었는데 일단 이건 호재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호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연임된 것은 네 골치 아플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낫습니다. 네, 낫습니다. 낫습니다. 뭐 안정화됐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새로 오는 사람들은 뭐 고용에 또 더 많이 받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정말 누가 돼도 똑같아요. 사실 아시잖아요. 정권 뭐 정치인 뭐 누가 뭐 다 똑같아. 그렇잖아요. 뭐 우리 당은 더 잘합니다. 우리 뭐 다 똑같아. 그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왜 어떻게 할아버지하고 오랫동안 사셨습니까? 내가 살아봤더니 그놈이다, 그놈이요. 막 다 그놈이요. 네, 그놈이다, 그놈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가치만 믿고요, 본질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약간 오버했어요. 네, 시간이 조금 오버됐으니까 여기까지 이해하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주말이기 때문에요.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꼭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신주인수권 매수요. 신주인수권은요, 유상증자 같은 거 나올 때 나오는 거잖아요. 신주인수권을 산다는 것은 내가 저 기업에 유상증자를 받겠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뭐 그다지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요. 네. 그 기업에다가 꼭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뭐 유증을 꼭 참여해야 되겠다 싶을 때 신주인수권 사시면 되는데, 그거는 기업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그죠? 그거는 다를 것 같아요. 뭐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제가 해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네, 그 인프라 코어, 두산 인프라 코어, 그냥 뭐 그거는 물량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뭐 받으셔도, 그 뭐 유상증자를 받는 시기는요, 지금 내가 종목을 갖고 있는데 권리락도 받았고 신주인수권에 나왔어. 근데 이 권리락에 대한 부분들을 손해보기 싫어. 그럼 신주인수권 그냥 팔아버리면 돼. 그러면 이 권리락에 대한 손해 부분이 다 보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유상증자 받기 싫어요. 그러면은 이 권리락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 신주인수권을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 회사가 앞으로 더 잘 갈 것 같아. 그러면 유상증자를 받으세요. 그러면은 주식수가 더 많아지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대한 대변으로 가시면 되겠죠. 앞으로 두산인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따른 방법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나는 나 이 종목 정 떨어져서 이제 더 물량 확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이 신주인수권을 팔아먹으면 됩니다. 네, 이거 신주인수권 행사하는 게 12월 3일인가부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시고요. 저는 그냥 네,
우리 아들한테 있는 건데 그거 뭐 100% 넘어간 종목이라서 이번에 물량 나오는 거 그냥 받을 건데 뭐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 이거 징글징글해요. 재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파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거 왠지 좀 잘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뭐 인프라 기대감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면은 유상증자 받아가지고 물량도 확보하시는 거고요. 유상증자는 그렇게 쓰시는 거죠. 지금 뭐 권리락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받을까 말까를 고민하신 건 아니죠.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행사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없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손해봐요. 그래서 무조건 행사하셔야 돼요. 팔든 받든. 네. 무조건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없어져요. 저 그래서 예전에 손해 본 적 있어요. 뒷목 잡고. 네. 그거 없어져. 그냥. 네.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아씨, 그때, 그 무슨 종목 주식이었지? 아씨. 하여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가끔씩 HS 보시면은, 내 거 그 권리 청약 그 코너 가가지고, 뭐뭐 있나 없나 이렇게 잘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신주식 거는 무조건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걸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매도를 하든, 행사를 하든,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갈게요. 녹화 방송은 조금 이따 올라옵니다. 조금 이따가 보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이만 퇴장하도록 합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주말이니까 일찍 또 장 끝내고 네, 한국간 고고? 네. 너무 많이 다니지 마세요. 이게 확진자 이거 큰일이야. 이제 주가 좀 반등 좀 해줘야지. 아시겠죠? 녹화는 여기까지입니다.